아니 근데 진짜 요 시기에 딱 오시면은 또 네네. 궁금한 게 많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모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해요. 아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모기 때문에 여름이 싫은 것도 있어요. 산모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실제로 보시니까 아주 미남이시죠. 아유 앉으시죠. 예, 예. 예. 약간 이게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존재 모기 40년간 모기를 연구하며 외길 인생을 걸은 모기 박사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 전공이 모기라서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연구하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모기 박사라고 아니 제가 합니다. 지금 실례가 될까봐 예. 들어오시는데 모기를 진짜 좀 닮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예, 좀 눈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입도 조금 나오고. 이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봐오니까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실례가 됐다면 실례.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게 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 건지. 그 모기가 분야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모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뭐를 먹고 뭐를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이런 모기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이고요. 또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그 방제 쪽 그쪽 분야를 제가 하고 있고요. 사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모기에 대해서 알아야 모기를 또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빨간 집 모기인가요? 네네. 그거랑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독한 모기 있잖아요. 산모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라고 일명 아디다스 모기. 네. 그런 거 말고도 52종이나 있어요. 56종인데요. 56종이요? 네. 근데 그중에 10여 종 정도만 우리 주위에서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그 산모기는 한 번 물리면 진짜 또. 아니 근데 무겁거든. 그거 가려움도 오래 가고 그거 가라앉는 것도 꽤 오래 가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자주 물리는 게 이제 빨간집 모기거든요. 집안에 들어오면 거의 빨간집 모기입니다. 네. 근데 그 빨간집 모기는 워낙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몸에서 그걸 반응이 좀 덜 나타납니다. 면역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오르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모기가 물었을 때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부풀어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기에게는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네. 몸에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좀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외에 다른 모기는 그 독이 조금 약간 더 오래 가고 오래 예. 붙고 하는 거예요. 예. 모기는 사람 피를 먹고 사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사람 피를 먹고 사는데 근데 수컷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모기는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식물의 즙 그리고 원래 걔들이 주로 먹는 건 식물의 즙이에요. 네, 당즙. 이제 자기 식물들이 만들어낸 에너지 있죠. 그거를 이제 줄기에다 꽂아가지고 그걸 빨아먹고요. 네. 또 꽃에 앉아서 꿀도 빨아먹고. 그럼 그거나 빨아먹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암컷이 네. 그 특성이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단백질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어. 알을 만들어내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그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얻어내는. 맨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얼굴에 자꾸 와요. 네. 저를 이렇게 걷는 느낌 아세요, 그거? 그것까지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자고 있으면은 간지럽히는 거 있잖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얼굴에 보이죠? 그 이제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얘들이 이제 20m까지도 그 몸에 채취를 맡거든요.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 더듬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호흡을 하면 여기 습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발냄새. 발냄새. 그래서 이제 치즈 중에서도 발냄새와 비슷한 치즈가 있으면 네. 치즈를 두면 치즈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약간. 야 발냄새를 좋아하는. 그래서 뭐 좀 땀 냄새 같은 것도 좋아한다. 네. 그런 게 그렇죠. 그런 이유군요.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자면은 10중 발고 다 샤워 안 한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애들하고 자면 어린 애들하고. 맞아. 아이들을 많이 물더라고. 왜냐면 애들은 대소 활동이 활발하죠. 성장하느라고 몸에서 분비물을 많이 냅니다. 야, 신기하네. 이게 근데 그 모기는 왜 이렇게 밤에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건지.
이게 이제 그 날갯짓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들? 네, 그게 1초에 많게는 800번, 적게는 뭐 한 200~300번 종에 따라 1초에 800번이. 막 이제 그 번데기에서 우한 그 젊은 모기들은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좀 처지죠. 아, 걔들도. 예, 예. 아, 그러면 모기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잡히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사육실에서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사는데 야외에서는 보통 한 3주 정도 사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뭐 또 올해는 못 사는구나 애들이. 오래 못 살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오르는 한참 더울 때, 요때는 빨리 죽습니다. 왜냐면 날개짓을 일주일에 800번 하니까 이게 체력 소모도 크고 오래 살 수가 없겠네요, 걔네가. 그래서 이제 모기는 그 한자로 쓰면은 모기 문인데 벌레 충자에다가 글 문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왜 한자를 이렇게 썼는가? 근데 모기의 습성을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점잖습니다. 양반 같아요. 모기가 점잖다는 예.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물 육식성 같으면은 구멍 있으면 팍 들어오고 예, 예. 그렇게 덤빌 때도 숨었다가 확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기는 양반이니까 안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벽에 딱 앉아서 이제 점잔을 떨죠. 이렇게 앉아서 약 1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이거 어쩌다 손바닥에 딱 맞잖아요. 네. 맞으면 그날은 잘 안 옵니다. 진짜 싫구나 이래가지고 벽에 딱 앉아. 그리고 이제 앉아서 있다가 사람이 이제 잠에 들어서 아무 짓을 안 하면 와서 피를 빨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면 그냥 다른 동물 같으면 자기 볼 일 다 봤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근데요? 양반이 그럴 수가 있나요? 체면이 있지. 그냥 벽에 또 앉아요. 그게 계속 있더라고. 네. 모기 그거 안 잡잖아요. 계속 있어요. 네, 빨갛게 붉게 보이거든요. 네. 그 벽에 있어요. 그 잘못해서 벽을 딱 치면은 피가 팍혀요. 근데 무거워서 빨리 도망 못 간다 걔네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었다가 그러고 나가요. 우리가 그 저기 이 나오신 김에 박사님 그거 휴대폰에도 그거 있던데 무슨 삑 소리 나가지고 그 맞아, 주파수 같은 거. 주파수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음파인데 그 음파는 뭐냐면 암컷하고 수컷하고 교미를 할 때 네. 이제 수컷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2, 3m 정도 그 높이에서 수백 마리가 또 정지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날개 소리가 나죠. 그걸 밑에서 암컷이 딱 듣고 자기 종이라고 판단되면 올라가서 이제 수컷을 골라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암컷은 한번 교미를 하고 나면 평소에 죽을 때까지 그 정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을 때마다 그걸 그 수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한번 교미한 놈들은 수컷을 피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덤비죠. 그러니까 수컷의 소리를 내면은 암컷이 좀 피할 것이다. 이래서 암컷이 무니까.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 자꾸 여기 또 쳐지는 거죠, 소리가.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음파로 해서 뭔가 모기를 퇴치한다? 이거는 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죠. 야, 이거 그러니까 없구나.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해봐야 30% 정도밖에 깊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남들 10번 물릴 때 나는 7번 물린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시는 정보가 아닐까 하는데 모기 기피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몸에다 예. 뿌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검증된 거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것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야외 나가실 때 특히 낮에 같으면 그 아까 말씀드린 흰줄수 모기가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네. 그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출된 부위를 그걸 뿌리면은 얘네들이 잘 안 옵니다. 안 자, 오고. 뿌리는 모기 기피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예.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옷도 이게 검정 계열, 네. 빨간색, 검정색, 청색 이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배색이 어두운데 가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맞아요. 근데 흰색, 노란색은 환하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 걔들 그걸 압니다. 자기 위험한 거. 그래서 그쪽으로 안 와요. 야, 걔네들도 그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희한하네. 왜냐면 걔네들이 몇 마리야. 다들 공유가 되지, 지들끼리. 대화합니까? 그거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럼 알려주지. 네. 서로 알려줘. 저는 이게 희한한 게 모기도 모성애가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기도 생각 안 하는 걸 왜 자꾸. 모성애는 일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 모기가 모기의 모성애로 얘기할 줄 몰랐는데 한번. 이제 자기가 알을 낳을 때 물맛을 봐요, 얘네들이. 모성애죠. 내 새끼들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 유충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맛을 봐요. 그래서 수질도 보고 그 환경. 한 번은 그 이제 어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거기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방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궁둥이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딱 보자마자 여기 모기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성충으로 거기서 자라날 때. 자라나가지고 금방 못 날아가요. 주위에 풀숲도 있어야 되고 숨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풀숲이 없거나 그 구조물 벽 이런 데가 없으면 알을 안 낳아요. 물 있다고 아무 데나 낳지는 않는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기가 이거 궁금해요.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짝퉁거리입니다. 왜요? 좀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아요. 아니 O형을 뭐 좋아한다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O형이 많더래요.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냐 하니까 통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그게 너무 편협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학술적으로는 그거 이제 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전에 지상렬 씨가 그 실험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혈액형 분들이 팔을 다 집어넣어서 맞아요. O형, B형, AB형 뭐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물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조셉. 아니 얘기 꺼냈으면 마무리를 줘줘야지. 그걸 어떻게 되냐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O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성향상으로 그렇다면 예. 자, 요것도 있죠. 술을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 몸에서 대사작용을 해서 냄새를 많이 풍기죠. 대사물질. 그러니까 그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조셉이 모기에 많이 물리나 봐. 아 그런가요? 왜냐면 향수, 네. 술, 또 안 씻고. 저 안 씻는 거는 아니에요. 좀 지켜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발냄새 아니에요. 발냄새는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냄새에 민감하구나. 그렇구나. 근데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모기가 뭐 몇 층 이상은 못 올라온다. 그런 틀입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예, 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계단을 타고도 올라가요. 올라갔다 앉았다 또 올라갔다 앉았다. 이제 올라가고요. 한 방에 올라가기 힘들고. 한 번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애들이 양반이니까 천천히 올라가죠. 야, 이거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게 저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하수구. 배수관이 연결돼 있죠. 베란다에. 배수관에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걸 뚜껑을 닫지 않으면 골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충망에 그 샤시 문짝이 딱 맞질 않으면 그 사이로. 그게 벌어진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 그 강풍 때문에 태풍 불 부르면 이게 휘어져요. 틈이 생기는 예, 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욕탕에 그 환풍기 있죠? 팬 돌아가는 거. 거기도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그 저희 싱크대에서 쓰는 그 음식물 걸림망 있죠? 걸림망을 거기 딱 끼우면 딱 들어가요. 그거를 막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씌우면 목이 안 들어와요. 요런 거 좀 걱정됐어요. 모기에 물리고 있는 도중에 이 잡으면 다른 사람 피와 섞일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모기를 통해서 이게 혹시 옮을 수도 코로나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네. 어디 질병에 걸리면은 그 해당되는 병원체가 좀 많아야 된다 숫자가. 그러니까 적을 거 가지고 우리 면역체가 다 방어하기 때문에 네. 확률이 제로예요. 걸리지 않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그렇게 사람끼리 어떤 감염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좀 가장 중요한 모기에 좀 안 물릴 방법 없습니까? 안 물리는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요. 이제 되도록이면 긴팔, 긴 바지를 좀 입으시면 왜냐면 안 물릴 수 방법은 없는 거고. 왜냐면 흰줄 수모기가 워낙 작거든요. 만일 반팔 바지를 입고 싶으시다 그러면 노출 피부에다 기피제를 기피제를 뿌려. 예. 아까 그리고- 얘기한 대로 기피제. 예, 그리고 이제 옷도 흰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을 입으시고. 빨간색은 참고하셔야 될 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요거는 그냥 검은색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모기가 굉장히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물릴 수 있으니까 흰색, 노란색, 예를 들면 이런 밝은 색상의 옷을. 그러면 물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그 십자랑 침! 요 효과 있습니까? 요 효과 있습니까? 아, 효과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을 바르면 그 수분이잖아요. 네. 그럼 물이 그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니까 일시적으로 아. 그 이제 그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십자가로 이렇게 그면 그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좀 없어지죠. 당분간. 그 뭐가 제일 좋아요? 물파스가 제일 좋던데요? 물파스나 또는 그 뭐 모기한테 물리는데 바르는 약들이 있어요. 약들. 네, 그런 것들을 그걸 안 바르면 바르- 가려움쯤이 오래 가더라고. 네. 할 때 바로 발라야 돼. 맞아요. 엄청 극잖아요. 간지러워서. 네. 아니 일단 저기 말라리아나 이제 일본 뇌염 맞아요. 이게 이제 모기가 인간에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또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모기 연구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인데요. 네, 맞아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50만 명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질병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 그래서 연간 7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모기가 나르려면 적어도 9도 이상 돼야 되고요. 9도요? 예, 또 흡혈을 하려면 13도 이상이 돼야 얘네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봄철에 기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년 전만 해도 뇌염모기가 4월 중순에 채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5년 전에는 한 2주가 빨라진 겁니다. 2주가 빨라져서 4월 초순에 잡히고요. 금년에 와가지고요, 저기 3월 하순에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가 예, 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지카도 우리나라에 없고요. 또 그 댕기열도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걸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리아스 모기. 네. 예, 그 흰줄순 모기가 그걸 옮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쪽 동남아시아 여행 갔잖아요. 갔다가 오면은 한 2%,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걸려서 옵니다. 걸려서 오는데 그거를 옮기는 모기가 흰줄순 모기가 옮겨요.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그거를 그 환자나 또 증상이 없는 불연성 환자들, 그러니까 보균자죠. 그 피를 빨면 얘네들이 갖고 있게 되죠. 이걸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물면 또 걸리게 되는데 이게 겨울을 알로 벌동을 하거든요. 이 종류가. 그러니까는 성충도는 다 그 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다음 해로 연결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은 1월 달이 가장 추운 1월 달이 평균 10도 이상 되면 성충이 죽지 않고 살아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진짜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의 또 그 변화들 이런 거 참 진짜 이거 뭐 진짜 전 세계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